자,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. 각 지점에서는 오늘 포트 전략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전체적인 비중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메리츠 종금증권 부산금융센터의 포트폴리오 주식 70%, 현금 30%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동부증권 강릉 지점의 포트폴리오는 주식 100%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KDB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의 포트폴리오 약간 변화가 있네요. 현금 비중이 늘었습니다. 주식 90%, 현금 10% 비중으로 설정이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중에서 KDB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으로 가보죠. 김진성 PB입니다. PB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주식 90%네요. 자, 비중 조절을 하신 건가요? 종목을 넣으신 건가요? 어떤 종목을 담고 계신가요? 비중 조절을 좀 했습니다. 예, 좀 대형주 쪽 좀 소폭 줄이고요. 좀 지지부진한 종목 좀 줄이고, 중소형주, 특히 이제 중형주 개념에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. 예. 네, 그렇다면 제일모직 호텔신라, 동아이스티, 마이크로 컨택솔, 또 신세계푸드, 이지바이오, 오스테 임플란트 이 종목들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데요.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세우십니까? 최근 이제 뭐 국내 증시, 뭐 대형주를 통한 지수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판단을 전부터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해외 지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뭐 코스피 중소형주 중심으로 수익률 게임이 좀 더 전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쪽에 맞게 좀 중소형주 비중 그 중에서 이제 좀 잘 움직일 만한 종목들을 한 5% 정도씩 더 올렸습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제일모직은 한 15%. 호텔신라 15%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. 동아이스티, 마이크로 컨택솔, 신세계푸드는 각각 5%씩 올렸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좀 뭐 지지부진했던 종목입니다. 이지바이오인데 뭐 과징금 나온 이후에 좀 주가는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 이슈 끝나면 좀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. 뭐 이런 시각은 계속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5% 정도 줄였고요. 예, 오스테 임플란트도 5% 줄였습니다. 예. 네. 자, 그러면 오늘 동아이스티, 마이크로 컨택솔, 신세계푸드 비중을 늘리셨는데 마이크로 컨택솔이랑 동아이스티가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.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죠. 네, 뭐 마이크로 컨택솔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DDR3에서 DDR4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 컨택솔이 하고 있는 버닌 소켓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할 수 있다. 특히 또 모바일 쪽에서도 증가할 수 있다. 뭐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고요. 국내 이제 테스트 소켓 업체들 한 15.4배 정도 피해를 받고 있는데 10배 정도로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게 박스권이었지만 한번 돌파를 시도를 분명히 할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좀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. 좀 실제로 좀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좀 윗부분으로 좀 더 열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5% 정도 더 사실 이제 늘려놓은 상황이고요. 그리고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동아이스티가 이제 개발한 국산 발기부전 치료제인 자이데나가 내년부터 미국에서 졸버타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거다. 뭐 이런 지금 기사가 나온 것 같고요. 그래서 미국 시장 자체가 많이 좀 뭐 시장 규모 자체가 한 2조 정도 되는 쪽으로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파트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져올 수 있는 파이는 유동적이겠지만 아무래도 분명히 호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신약이라든가 이런 쪽 관련 업체들로 시장의 흐름이 많이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동아이스티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으로 좀 늘렸고요. 그리고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준 상황이라 타이밍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늘려놨고요. 신세계푸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. 예. 네. 그리고 오스테 임플란트를 비중을 줄이셨는데 오늘 4일 만에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옵니다. 지금 비중이 5%밖에 안 돼요. 이 종목을 완전하게 제외를 시킨 게 아니라 5% 비중 좀 남겨놓으셨는데요.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? 10% 정도만 갖고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한 3, 4일째 기관 수급이 사실 좋지가 않았습니다. 반대로 기관 매도가 나오는 동안 개인들은 좀 많이 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 이제 박스권이면 다행인데 지금 하단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한번 다시 이탈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좀 어려워지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사실 아침에 차트를 보고 뭐 종목들을 추천드린 건 아니었는데 어제까지 차트 모양 봤을 때는 여기서 깨지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.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등 강도가 약하면 한 46,0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나머지 좀 손절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행히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정도 수준에서 한 5% 정도 그냥 비중을 좀 줄여볼 생각이고요. 다만 앞으로 나올 만한 내용들 기존에 이제 쭉 이제 논리로 세우면서 말씀드렸던
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추천 내용들은 사실 유효한 상황입니다. 근데 다만 지금 최근에 시세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게 되면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5% 일단 줄여놨고요. 이후에도 상황을 봐가면서 뭐 삭제를 하던 아니면 다시 비중을 실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편익 관심주의 변화는 있으신가요? 편익 관심주는 지금 그대로 두 종목 보고 있습니다. 뭐 오이솔루션 통신장비 쪽 업체고요. 그리고 미디어플렉스 오리온그룹 투자배급 업체인데요. 아직 이쪽 종목들 특히 이제 오이솔루션이 이제 최근에 이제 오늘 반등이 좀 나오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. 통신장비 업체들이 지금 사실 뭐 아주 그렇게 시장에서 아웃퍼포먼스 쭉 올라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관심만 일단 가지고 보고 있고요. 지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제대로 반등이 나오는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판단이 들면 다음 주 정도에 금요일 정도에 다시 한번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김진석 PB의 포트폴리오 전략 살펴봤습니다.